가까운 이야기. 제발 나중에 이 방송을 본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저와 같은 이야기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좀 가져주길 바란다. 간절함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긴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규류임을 필자삼이잖아요. 백구 자리에. 규류, 위, 묘, 필, 자, 삼 기름.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묘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겨울철 별자리에 황소자리 찾아봐요. 네, 현대 별자리에 황소자리, 겨울철 별자리에 네. 대다이아몬드 제가 설명했잖아요. 찾았어요. 그 황소자리 근방에 좀생이별이라고 하는 M40 몇인가? 45인가 그럴 텐데. 좀생이별 여기 플라이아데스 성단 있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네네네네. 찾았어요? 네. 플레이아데스 성단. 성단이라고 하면 별이 모여있는 걸 말해요. 성단.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 메시아 목록으로는 M45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M은 메시아의 약자고 45는 분류 숫자예요. M45 그러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분류한 성단 성문의 이런 이름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거를 묘수라고 했어요. 묘수. 묘수. 그 다음에 필수가 바로 여러분 황소자리. 이 묘수 근방에 황소자리 찾아봐요. 찾았어요? 황소자리. 네. 황소자리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얘도 지금 묘수 다음에 필수도 V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여러분 앞에 어떤 별자리를 안내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저기 좀생이별 보여요? 우리는 선조들은 저거를 아주 짜잘짜잘 좀생이져 모여있다고 좀생이별이라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성단이라고 별의 집단, 상계성단인데 그런 M45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자리는 우리로는 묘수라는 28수의 하나입니다. 맨눈으로도 보이고 쌍경도 아주 잘 보여요. 겨울철에 동쪽 하늘에 제일 먼저 이 묘수 좀생이별이 올라오고 그 바로 아래로 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빨간 별의 알데바란도 안타레스처럼 그 별이 따라서 올라와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묘수하고 필수하고 자수, 삼수는 다 아는 별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수와 삼수는 어려운 자리니까. 그 다음에 정수는 쌍둥이 자리라고 했고요. 정, 뒤, 유, 성, 장, 이, 진. 이기 날개 입자예요. 날개처럼 생겼다. 주작의 날개처럼. 그러니까 사신도의 형상에서 각은 뿔각을 말하는 거예요. 항은 목을 말하는 거예요. 각항, 저방, 신미기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신 그러면 심장을 말하는 마음심이죠. 신삼위, 신삼위, 신할 때 신의 심장을 상대 정갈자리에 안타레스라는 별이지만 신삼이 우리는 이제 용의 심장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수를 다 배워봤고, 자 이제 시간이 대체적으로 구성인데 한 5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의 창업주, 조선왕조 창업주의 천명이다. 그리고 안부일부는 그의 손자 세종 2도의 예민이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지향점, 향하는 곳이 하늘이다. 권위를 상징하고 조선왕조의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늘의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명상은 중국의 하나라 그리고 동일족이 세운 은나라 다음이 이제 주나라로 넘어가죠. 그 주나라 때 이런 천명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주나라 때 이 천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새겨지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갈 거예요.
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1000명이고 그리고 조선왕조 창업의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했을 때 아직 건지국사라는 이름으로 왕이 될 수는 없었고 중국 명나라에 지금 칭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는 상황에서 조선 고려 말의 신하들은 우리는 왕씨 나라의 신하지 이 신나라의 신하가 아니다. 그러니 새로 이 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두문동 72연이라든지 부조연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불사이군이라든지 선비는 2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지조를 보이는 이제 선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말성초,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런 왕조가 변혁되는 시절에 성리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고려 말의 신하들은 그러한 선비 정신의 발로로 죽음을 택하거나 귀양을 택하거나 은둔을 택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다 숨어서 같이 그냥 있는다거나 그 이야기 전해지는 게 두문동 72연 중에 너희들 다 죽일 테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대표를 뽑아서 내보내라. 그래서 뽑혀서 나온 사람이 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면서 왕조가 바뀔 때 그러면 이게 태조 이성계가 정말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어떤 그 위엄이나 하늘이 갖고 있는 천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나 그걸 상징성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상열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구려의 천문도를 갖다 바쳐요. 그 말이 여기에 써 있어요. 고구려 천문도를 대동강물에 빠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서울이 흘러서 그런데 우리의 태조 이성계 대왕이 건국하자 고구려 천문도를 바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인분을 받아가지고 고구려 천문도가 세월이 흘러서 하늘의 움직임과 계절이 안 맞으니까 중앙에 있는 건 1395년 조선의 하늘로 만들고 외곽에 있는 건 고구려 천문도를 따랐다. 이거를 권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가 여기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근의 이 문집에 이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가보세요. 213쪽을 가시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한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듣기 전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글이었겠죠. 까만 글자, 하얀 종이.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힘차게 읽어 나가시기 바라고 세종때도 신법 천문도를 새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 때 만든 천문도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215쪽에 가면 여주 영릉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참 잘 나왔죠. 네. 이것도 똑딱이 카메라로 쓰고 했던 건데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2쪽에) 가면 권근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쓴 설명문에 따르면 옛 천문도를 얻었는데 그때 얻은 천문도의 중성기가 조선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중성을 측정하여 중성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여기 있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아래 여기 우천문도 구 제평양성 병난중 빠뜨리고 뭐 이런 얘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도 있지만 이거의 본래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 권근이라고 하는 학자가 남긴 문집 223쪽 봐봐요. 223쪽 아래 각주에 양촌선생 문집 제22권 발어류 천문도의 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학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고전번역원에 가면
이 우리의 문집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전번역원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써놓은 이 각주에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 권근 선생의 양천 선생 문집에 이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사장되지 않고 누군가가 이 분야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뒤져서 나오고 그거를 인용해서 저처럼 역사로 접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사교육은 어림도 없다. 삼국사기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읽어봤어요? 사회과 선생님들이 삼국사기 하니까 읽고 토론해보자 하면서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교양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학자나 역사 교수들이 할 일이 뭐냐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사회나 역사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물론 어린이용 삼국유사도 있고 삼국사학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등학교 과정에서는 오늘 다음 숙제는 어제 고구려를 본다 그러면 삼국사기의 고구려를 본 뒤에 그 인근이 나와 있는 삼국사기 기록을 읽고 해석본이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고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 꼭지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쳐줘야 돼요. 주입식으로 무슨 고구려의 도읍지는 한인 문현산성 근방이고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장수왕 때 북한 평양으로 이런 이윤식 되지도 않는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대로 학문하는 자세, 학문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꼭 시도해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돼요. 어디 갔어요? 삼국사기 제가 꺼내는 것 있어요. 제가 이번에 1월에 이거 우리 천문관 건데 1월에 일본 안내할 때 백제봉기를 다 완독하고 정리하고 거기 일본과 관련된 거 다 뽑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갔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판문하는 자세가 그런 얘기입니다. 공주의 익산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봉기 다 뒤져서 잡고. 본래 삼국사기를 제가 본 거는 별에 대한 것 때문에 봤어요. 태백주연이니 일식이니 이런 용어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역사를 안내하게 되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의 백제와 관련된 걸 연구하려면 삼국사기 백제공개는 다 참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많으니까 아이들과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또 탐구관이나 과학 동아리나 뭐 여러 방법으로 이런 걸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북경의 고관성대에 제가 2008년 9년 가서 이 안부일부의 모형 앙이를 찾고 국내인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아마 됐을 텐데 그 뒤로 많이 갔죠. 그런데 그 고관상대에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28수를 그리기 하는 실수를 하는 걸 봤어요. 중국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요? 아마 국내에서 하는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저와 함께 이 천상열차 분야지고 우리 국보 228호 우리 천문 우주민족의 상징성이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데 정말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요소잖아요. 이걸 이렇게 배워본다면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지금 내 얘기가 격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태조 이성계의 천명을 상징하는 천상열차 분야지 방향성이 하늘이 권위와 내려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손자인 세종 이도는 땅으로 향했다. 눈을 아래로 봐야 되지. 그 아래가 뭐냐? 땅이다. 땅은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풀어나갈 때. 그래서 천명대 애민. 이 애민주에는 자주가 필요했어요. 천문을 함부로 황제만이 다루는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교관계를 극복하면서 비밀을 위해 세종은 천문을 연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외교관계에서 자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 자주 정신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명황제의 눈밖에서 숨어서
연구를 해서 조선만의 천문과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냈으니까 세종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